또 재작년 하반기 때 아마 그 자금이 풀려가지 않을까. 좀 이제 여유가 좀 20, 30을 좀 크게 받는 분들은 이제 자녀 아파트 때문에 강남에 아파트 사주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지금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 때문에 빨리 살 수 있겠죠. 하남하고요. 파주, 김포. 하남하고 김포는 10년 동안 계속 삽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는 올해 주택시장을 움직일 주요 변수로 꼽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1년부터 5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이 풀리면서 수도권의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언제 이 토지보상이 풀리고 어떻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로 토지보상 관련 세무상담을 주로 하시는 세무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영복, 박창현 세무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예상되는 토지보상 규모가 50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훨씬 많은 수치인가요? 이 수치가? 네, 맞습니다. 2009년도에 MB 정권에서 4대가 근데 34조 8천억이 풀렸습니다. 아, 네네네. 올해가 50조가 풀리니까 네네. 무려 한 15조가 증액이 된 거죠. 공시가 현실화 영향으로 이 토지보상 규모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유, 당연하죠. 작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네. 시장 대비 65.8%였습니다. 근데 2028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네.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높아지지만 보상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늘어나니까 네.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뭐 예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50조 원 이상으로 보상금이 많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장 규모가 큰 게 3기 신도시일 것 같아요. 토지보상이. 네. 기재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거의 33조 원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네. 이 규모가 내년에 풀린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을. 일단 3기 신도시는 뭐 가장 큰 게 하남 교산입니다. 네. 하남 교산이 이제 6조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큰 데가 고양 창릉지구입니다. 네. 한 6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 큰 데가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네.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5조 8천억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 교산지구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 창릉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2월이나 3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남양주 왕숙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토지보상이 풀리면 바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 그건 좀 아닙니다. 토지 보상을 이제 해보면 일단은 보상 계획 협의하고 나서 네. 2주 정도 있다가 본인이 풀립니다. 2주 뒤에 바로 입금이 되나요? 네, 입금이 돼요. 그거 하고 나서 그 해당일 말일부터 네. 등기 접수일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양도세 신고가 들어가요. 등기 접수일 말일부터 네. 2달 내에 세금 낼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네. 그 세후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공사 착공까지 1년에서 2년 정도 더 살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풀리기보다는 집도 마련해야 되고 농사질 땅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또 아파트도 사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 교산이나 인천 계양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재작년 하반기 때 아마 그 자금이 풀려가지 않을까. 단 변수가 있어요. 지금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추격 매수 때문에 네. 빨리 살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선지인 같은 경우는 네. 마지막 보상금 받고 1년 이내에 사야만이 네. 대체 취득에 의한 지방세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늦어도 마지막 보상금을 받고 나서 1년이기 때문에 네. 농진 2년이에요. 만약에 올 초 1월 달에 지금 보상금 받았다면 네. 내년 1월까지 사야 그럼 내년 초 이전까지 자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과거 대타를 보면 보상금의 한 50%가 네. 다시 대토로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대토 자금으로 갔다는 얘기죠. 보상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 세금 내고요. 8억 중에 4억 정도는 새로운 새 집을 사거나 땅을 토지를 사거나 사거나,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들어갔다는 거죠.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네. 유동성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집가 변동이 마이너스 1.5%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네. 4대를 해가지고 제 기억에 2.5%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뭐 이게 모든 게 토지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죠. 마이너스 되다니까 플러스도 그렇지만은 토지보상 자금이 하나의 이익을 담당했다고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토지보상도 현금이나 뭐 채권, 대토로 나뉜다고 봤거든요. 네. 이게 현금으로 풀리는 것만 주택시장에 흘러간다고. 대토 보상을 하게 되면 가세이요. 지금 낼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한다. 네. 또는 공인사업 감면이 40%예요. 그런 세세 혜택 때문에 뭐 돈이 안 풀릴 거라고 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만기 보유 채권 또는 대토 보상권을 담보대출 형식으로 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아, 그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담보대출 받다 보니까 네. 확실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PB센터들이 특판 예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세제 혜택 다 받고 은행에서 대출 자금 나가기 때문에 네. 그걸로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소규모 대토 보상을 받는
많은 분들은 지분으로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현물 출자랄지 그 니즈로 부동산 투자 신탁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개발하기보다는 네, 모아서 개발. 누군가에게 개발해달라고 넘기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개발 주체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걸로 담보대출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보상 관리를 은행에서 해주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금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네. 유동성 자금이 될 수밖에 없다. 뭐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대안을 마련한 것이 대토보상이에요. 땅으로 대신 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현금이 아니라. 그래서 대토보상 비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체 보상 비율, 대출 보상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뭐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30년 40, 50%?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의적입니다. 대토 보상 하기까지 길어요. 소유주한 넘어오기 전까지. 네네네. 넘어오고 나서 3년 이내에 팔잖아요. 네. 그러면 각종 세제 혜택이 없어져요. 빠르게 공급한다 해도 상기 신도시가 네.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의 재산권이 묶이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변해요. 8년은 너무 길다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발된 땅을 줄 때 네. 계약 체결 때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면적이. 개발된 땅이 완공이 돼서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때 면적이 산정이 돼요. 지금 계약 체결부터 완공될 때까지 네. 개발 이익 확률가 못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차익 그렇죠. 실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작년에 개편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5%에서 정부에서 그 30%로 상향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로 넘기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더 유인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무사님 예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토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너무 길다는 너무 거죠. 길어요. 기간이. 토지를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도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강남이나 왜 살고 있는 거주지 그 현지인들 거주지 외에 수도권 아파트나 이런 걸 많이 구매하시나요? 현지인하고 부재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현지인 같은 경우는 현지 내에서 부동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탄 이주 같은 경우는 동탄 그 지역 오산까지 좀 이제 여유가 좀 20, 30을 좀 크게 받는 분들은 이제 자녀 아파트 때문에 네. 강남에 아파트 사주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재지주는 다르죠. 그냥 거주하지 않는 분들. 네, 부재주는 투김 쪽으로 왔기 때문에 좀 여유자유금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강남 아파트 쪽으로 유입될 경우가 많고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토지 보상을 받는 토지주들 중에서 그 현지인과 그 외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부재주주, 비율이 부- 부재주들. 8대2. 그 현지인이 8, 네. 외부인이 네. 인근 지역에 뭐 토지나 아파트를 많이 산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에 뭐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토지 보상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보상 주민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편입된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같이 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렇죠. 네, 네. 대표적인 게 하남 교산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남 교산 뭐 엄청나죠. 강남에서 별로 멀지가 않아요. 차로 안 막히면 15분, 20분이면 오거든요. 그럼 주변 땅덩 올릴 수밖에 없죠. 하남하고요. 네. 파주, 김포. 네. 하남하고 김포는 10년 동안 계속 삽질입니다. 하남 남양주는 계속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남 교사뿐만 아니라 양정 역세권도 있어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일산과 더불어서 네. 김포 뭐 각수 산업단지, 뭐 학원 산업단지 지금 뭐 보상하고 있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방송 영상밸리 지금 보상하고 있고요. 고양 창현 탄현주가 거의 같은 공공주택지구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 강남 아파트 막 대기표를 하면서 막 사고 뭐 이런가요? 지금은 다들 그냥 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굉장히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작년은 견딜 수 있는 부담세이었는데 네. 올해 연말 12월 달에 부과될 고지서를 받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충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작년 연말에 한 2천만 원 정도 종부세 부담이셨던 분이 올해 연말에는 한 4,500? 공시가격을 계속 그 시세 네. 그 부분을까지 반영을 하면 한 4, 5년 지나면 종부세가 한 1억까지 부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억 정도면은 1년 동안 번 소득을 종부세로 그냥 다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버틸 수 없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 만약에 파신다면은 2021년 5월 30일까지 파시는 게 마지막 기회세요. 양도세율이 6월 1일부터 더 올라가요. 네. 2021년 5월 30일까지 만약에 팔게 되면은 2주택자한테는 플러스 10%. 그런데 6월 1일자 팔게 되면은 플러스 20% 세율을 10% 세율만큼 더 적용하도록 네. 되어져 있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였다가 6월 1일 날 만약에 팔게 되면 플러스 30%. 지방소득세까지 계산을 한다면 33% 해가지고 네. 회율이 엄청나죠. 하루 차이로 인해서 몇 억이 그냥 날아가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3주택 같은 경우는요. 6월 1일 넘어가면 무려 82.5%가 가세가 되는 거예요. 네. 양도 차익의 뱉어야 되는 82.5%니까 거죠? 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본인이 가져가는 거는 20%도 안 되고 네. 나머지를 다 정부에서 가져가는 거죠. 네. 완전히 망했어요. 토지 보상을 이제 받게 되면 이제 본인이 뭐 집을 사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들 집을 많이 사주거든요. 네, 뭐.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같은 지역 주택을 살려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네.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옛날에는 가액이 한 10억 이상 정도? 그 정도 가액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저번에 조사한 사례를 보니까 6억이 안 되는 아파트였는데도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세부담도 세부담이지만 증여하기에도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다가 주택 가격 동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네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면 뭐 세금 부담이 있겠지만 있어도 그렇죠. 사고. 네.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라도 그게 실현을 하시지 못하면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대신 세금은 계속 나가요. 진짜 본인 그 통장에서. 재산세가 네, 재산세하고 나가니까. 종부세하고 돈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괴리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게 진짜 참고 갈 거냐, 네. 아니면은 진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 털고 갈 거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대부분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아봤을 때 일단은 언론사,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똘똘한 한 채를 그렇죠.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요. 1주택 포지션을 가지고 네, 가는 근데 게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시는 게 뭐 2주택, 3주택, 4주택 여러 가지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한 채에 집중하셔가지고 계산가치 상승을 노리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얘기고. 네.